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 소속 의원들과 민주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홍영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민주당 어떤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은 사실 70년 된 전통과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민주주의와 또 평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그 미래에 대한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저희들이 모아서 어떤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을 만들고 그런 어떤 정체성들을 지켜왔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정당이라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어떤 당내 민주주의 이런 것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는데 저는 지난 한 2년 동안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 그러니까 그 정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 나머지까지 다 무너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내 민주화 부분이 무너져서 나오신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민주주의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은 어떤 방탄 정당으로 완전히 저는 변질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윤석열 정부와의 그 싸움도 정말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에 너무 무능하게 저는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야당이 특히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어떤 도덕적 우위성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런 도덕적 우위에 있어 민주당이 절대로 앞서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천 과정에서요. 공천 탈락이 어떤 탈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어떤 게 가장 문제였나요, 보시기에? 공천은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총선에 저희 당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국민의 그런 절박한 요구를 우리가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그런 어떤 공천 과정이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당원 당규상에 규정된 이런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또 사실은 어떤 팬덤 정치, 개딸로 상징되는 이 팬덤 정치의 사병들을 동원해서 지난번에 이 경선도 보면 경선 과정에서도 당에 어떻게 보면 친문, 비명 이런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선, 밀실 뭐 그리고 사전에 또 준비됐던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당으로 사당화하는데 거의 뭐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홍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디서 이견이 생겼는지 분명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어떤 탈당하신 분들 모시면 서른 의원도 모셨고요.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민주당의 어떤 검찰 독재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홍영표 의원님은? 검찰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민주당 내.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서대문구에서 뭐 청년 그 비례를 선출하는데 4등을 했던 그 이재명 대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게 아니고 그 지금 정권이 검찰 독재를 행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시각, 민주당의 전통적인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친명인 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 정치 공작 수사에 희생된 당대표가 있는데 그 당대표를 공격하는 데 몰두했지 탈당파 당신들은 그쪽 주장입니다. 탈당파 당신들은 검찰 독재에 노골적으로 한번 싸워본 적 있느냐 제대로 이게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정치 보복, 예. 이 정치 검찰을 내세운 정치 보복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를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 대응을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하는 것만 중심으로 했을 때 예. 과연 그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전 문제는 저는 예를 들어서 체포 동의안을 둘러싸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독재를 똑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 사람들이 국민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6월에 작년 6월이죠. 예. 전 국민 앞에서 우리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체포영장이 오면 내 발로 걸어가서 내 영장 심사를 받겠다. 나는 단 한 푼도 1원도 받은 적이 예. 없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 9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이 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부결을 시켜달라고 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검찰 이제 법원에서는 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예.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검찰 독재라는 개념에 동의하는 분들이 왜 그 당시에 검찰 독재와 그 정치 수사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싸울 생각을 전혀 안 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격에만 몰두하느냐 이게 그분들의 불만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점에서는요 예.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예. 그리고 법원에서 이 사법적 리스크가 계속되니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결백하다면 법원에서 빨리 제 발로 걸어가서 예. 영장 심사를 받으면 끝날 문제가 아니냐. 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영장 예. 기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냐 하면 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지지율이 77% 네. 나왔는데 그 77%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의견은 과연 검찰 독재를 어떻게 디디고 올라설 것이냐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당원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 윤석열 정권의 이런 검찰 독재와 싸우는 것은 예. 그 여러 가지 우리 전략적 또 전술적 또 시기마다 방법이 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는 사법적 문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듯이 나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이거는 좀 더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 국민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그리고 예. 또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어야죠. 예. 그걸 지켰으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그 단계에서는 끝났을 문제 예.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검찰 독재란 어떤 그 관념에 동의하고요. 의원님께서. 그다음에 지금 사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영장은 기각됐고 2년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했는데 아직도 어떤 결론은 안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는 주장에 지금은 힘이 더 실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탈당하시는 분들은 그때 지금 이런 결과가 올 때까지 이재명 대표를 흔든 것까지도 좋은데 왜 이재명 예. 대표를 검찰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전무했느냐 이게 초점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저도 제 페이스북을 보면 예. 저의 정치적 견해를 저는 페이스북으로 얘기하고 예. 지도부는 매일 아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발언을 합니다. 예. 그것을 저는 많은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그런 그 정치 보복, 검찰 독재 이런 것들을 비판했죠. 예. 했는데 비판하셨습니까? 예. 당연히 하죠. 예. 그리고 많은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참여를 하고 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민과 괴리된 방식으로 또 우리가 스스로 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정치 문제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탈당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어떤 지지율이 크게 여론조사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나 보관이 뭘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금 선거가 한 30일 남짓 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을 보면 한 4명 정도가 뜻을 예.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총선 체제로 빨리 돌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새로운 미래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당에 입당을 하고 거기서 아마 총선을 치르게 될 것 예. 같습니다. 유력 인사 영입설 뭐 이런 걸 말씀하신 더 있습니까? 어떤? 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아마 예. 한두 명 정도 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녹록하진 않군요, 규모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호남 지역은 특히 말입니다. 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전략적 투표라기로 유명한데 네네.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어떤 이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 탈당하신 그걸 다시 만드신 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이 어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또 이번 공천 과정에서 사당화를 위해서 온갖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걸 보고 민주당의 어떤 사당화된 어떤 실상 예. 그리고 어떤 팬덤 정치의 포로가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호남의 유권자들도 많이 지금 생각을 바꿨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나머지 총선 기간 동안에 어떤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이재명에서 사당화 예. 이것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비전과 대안을 만드는 것을 호소하고 그걸 통해서 호남에서도 저희들이 네. 이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대표 여기도 모셨었는데 네네. 광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예. 광주에는 이낙연 대표가 나가서 예. 저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아마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 예. 최근에 광주의 여론이나 호남 지역의 이런 분위기를 보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건 민주연대, 새로운 미래 네. 왜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까? 그냥 그것은 예.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그 민주연대에는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 또 원외 인사까지 해서 지금 한국의 이런 어떤 극단적인 팬덤 정치 그것에 기반한 이런 그 어떤 극단 정치를 좀 예. 넘어서서 예. 국민들이 정말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 선택지를 만들어 보자 예. 이런 이야기들을 오래전부터 좀 해왔습니다. 이번 예. 과정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됐죠.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은 아마 좀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식적 틀이나 이런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힘을 모아서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무슨 새미래나 민주연대나 힘을 합하는데 역점을 둬야 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일단은 총선 이후에 정말 한국 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예.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해 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4선 5선 하셨는데 네. 정권 심판론이나 대의에 힘을 실어주지 꼭 탈당을 해야겠느냐 뭐 이런 비판 많이들 있는 건 아실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아주 부당하게 또 억울하게 당에서 공천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배제된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좀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소위 개딸로 대표되는 어떤 정치 사병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저는 효과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의 중도층들 중간층들을 우군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직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어떤 사당화 이 속에서는 저는 결코 국민들 다수의
그런 지지를 얻어내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권을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아니죠. 지금은 진짜 아니시죠. 민주당, 진짜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탈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고 무도한 독재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의 어떤 방탄 정치 또 민주당의 사당화 이걸로는 결코 저는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공천에서 탈락하신 박강원 의원이나 뭐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과 판단이 결국 다르게 됐는데요. 그분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상황 판단도 존중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현직 국회 부의장을 이제 하위 20%라고 하는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은 사실 뭐 당을 나가라고 하는 정도의 모욕을 준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탈당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서는 것까지는 제가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홍 의원님 제가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기엔 민주당 참패를 예언하셨다, 전망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특히 서울이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실제로 저는 판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지도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공천 끝나면 다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복원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일부는 좀 그렇게 복원이 되겠지만 지금 국힘이 앞서 나간 이 상승 또 국면에 있는 이것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복원될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지금 표정 관리하는 쪽은 국민의힘 같습니다. 선거에 만약에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면 민주당과는 협력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계 설정이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정말 진짜 민주당 나가서는 우리가 팬덤에 기초한 이런 극단 정치, 적대와 증오 또 대결을 부추기는 이런 정치를 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치를 좀 복원시킬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하여튼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고 고통을 좀 껴안고 새로운 어떤 비전과 희망을 만드는 그런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팬덤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하시는데요. 개딸, 이른바 개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정치에 있어서 강성 팬 측은 자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개딸로 상징된 팬덤은 지나칩니다.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정말 이재명 한 명을 지키는 시간이 거의 다 정치 사병 저는 그 이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어떤 공적인 가치나 또 공적인 이런 것들이 시간이 정말 다 돼가지고 그런 정치 사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의원 모셨습니다.